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에 제가 왜 빚을 지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뭐 댓글에 가끔 적어드리기는 했지만 오늘은 제가 왜 6,8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느 한 가지 때문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돈을 대하는 태도 혹은 돈에 대한 인식 부족, 이게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왜 제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저는 2018년도쯤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전업 투자자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마 1차적으로 피식하실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주식 때문만은 아니니까 한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운 좋게도 제가 처음 산 주식이 딱 화장품이랑 게임주 요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른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때 카카오 게임을 했고 또 여자니까 그냥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게임주랑 화장품주를 소액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50만 원 정도? 근데 그때 마침 정말 게임주랑 화장품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국콜마, 코리아나, 심지어 그때 진짜 안 가던 한빛소프트,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찮게 샀는데 이게 막 테마주가 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제약바이오로 갈아탔어요. 근데 또 정말 제약바이오가 그때 갑자기 또 전성기여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거를 아무거나 하나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웬만한 거는 다 수익을 주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회사가 그때 국민은행 우량 기업이었어서 그거와 관련된 집단 신용대출을 막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 더 큰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니까 거짓말처럼 갑자기 막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저에게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된 거는 바로 신라젠이라는 종목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아픔이 담긴 그런 종목이 되었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라젠의 위상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효자 종목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제가 투자를 잘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큰 코를 다치게 한 그런 종목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그때 신라젠을 거의 2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14만 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거의 7배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손실봤던 모든 금액을 다 채워주고도 양전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주식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더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직장인으로는 절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읽고 하면서 약간 무언가에 홀린 듯 그래, 퇴사를 해야겠다. 퇴사를 해서 전업 투자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만 들여다보면 정말 더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돈을 더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욕심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는데 카드 리볼빙도 있으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말 근자감에 회사를 딱 하니 그만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명품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관심도 없고. 근데 저는 조금 짜잘짜잘하게 이것저것 사는 스타일이에요. 제 11월 가계부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것도 꼭 필요한 것만 샀다고 스스로는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서 퇴사를 했는데 이게 아마 전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주식만 보면은요 오히려
손해가 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회사 다닐 때는 24시간 주식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막 잔파동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말 등락률에 막 뇌동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식으로도 돈을 잃고, 또 여러분 제 고정비 아시겠지만 저는 생활비로도 돈이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제가 대출을 받았던 돈을 점점 까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에 또 한번 주식 물을 타기 위해서 카카오뱅크에서 300만 원 비상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전액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카드값이나 공과금 이런 것들을 내야 할 때 주식을 팔면 더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100만 원을 마련을 하려면 이미 제 주식은 막 마이너스 20% 이렇게 손실 중이니까 120만 원어치를 팔아야 저한테는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것 같고 이 더 손실을 보면서 팔기 싫고 이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저축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또 받아서 생활비로 또 쓰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대출받았던 금액이 한 반 정도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 안 되겠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회사 다니는 동안에 공부도 좀 다시 하고, 카드값도 좀 갚고, 그리고 나와야겠다. 이래서 저는 이제 다시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다행히 뭐 어렵지는 않게 재취업이 돼서 회사를 다녔는데, 와, 근데 사람이 진짜 쉽게 잘 안 변하더라고요. 회사 다니면 진짜 막 아껴 쓰면서 카드값도 좀 다 털고 그러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씀씀이가 줄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정신을 덜 차린 거죠. 그땐 또 살찌기 전이니까 옷 사고 머리하고 먹고 뭐 보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카드값을 정말 하나도 못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는 다닌 지 6개월 정도 만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그래도 한 번 다니면 근속 연수가 꽤 긴 편인데 거기는 왜 한 달에 몇 명씩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나왔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이를 악물고 주식 공부를 했어요. 주식 강의 듣는다고 돈도 좀 쓰고, 그리고 정말 거의 새벽 4시 전에는 잠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한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손실폭이 줄어들더니 이제 횡보, 주식으로 더 이상 돈을 잃지 않는, 약간 뭐 벌었다 잃었다 이런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어쨌든 주식으로 수익을 생활비만큼 벌지 않는 이상 가지고 있던 대출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에 정말 3-4시간만 자고 집에서 거의 생활하고 막 이런 생활들이 반복이 되니까 진짜 사람이 어느 순간 다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공부를 해서 이제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그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게 되겠지만, 뭔가 더 이상 주식으로 돈을 잃지는 않지만 또 벌지도 못하니까, 혹은 벌어도 그게 생활비 충당에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니까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지고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내다 보니까 제 통장에 거의 한 2달치 생활비밖에 안 남았을 때쯤에 약간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된 이유,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전 회사를 퇴사를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나는 씀씀이를 줄이고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버는 걸 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년 6개월간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스스로 검증할 수 있게 해준, 어떻게 보면 귀한 시간들을 보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평범한 사람임을 진작에 인정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축도 한 게 없고 리볼빙이 있는 상태인데 주식 공부는 하지도 않아 놓고 대세 상승장에서 운 좋게 벌었던 거를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어리석게도 안정적인 급여가 나오는 회사를 그만두고 뭐랄까 전형적인 망테크트리를 탄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요 행을 바랬구나. 아끼기는 싫고 경제적 자유는 누리고 싶고 능력은 없는데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모든 일에는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절약을 해서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 그 돈을 굴리고 이런 단계라는 게 있는데 저는 절약도 안 하고 돈도 안 모으고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그냥 바로 투자를 해서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말 깨닫게 된 거죠. 사람은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운 좋게 뭐 내 능력보다 혹은 내가 준비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얻는 행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만약의 행운에 인색을 걸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빚을 지게 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